예, 시장 내 투자 심리를 좌우하고 있는 주요 핵심 변수 무엇인지 살펴보면서요. 앞으로 대응 전략, 행동 반경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승용의 애프터눈 시간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환율을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원화 동향을 좀 점검을 해보면서요. 그 원화의 어떤 그 강세 그런 그 배경들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 가능성 그런 다음에 그 부분을 근거해서 어떤 업종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화 급속한 강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물론 오늘 같은 경우 다소간 좀 변화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추세는 여전히 원화 강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뭔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 강세 배경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펀더멘탈적인 요인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환율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것이 먼저 영향을 줬고 어느 것이 나중에 영향을 줬고 이런 부분들 같이 따져보면서 시장 흐름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원화의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변수 원화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체크를 해보면서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원화 동향 좀 점검을 해보죠. 일단 최근에 원화 급속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1097원 마감을 했죠. 4개월 내 최저치입니다. 최저치가 아닌 어찌 보면 제일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요, 이 부분 지난 4개월 이전 5월 7일이었죠? 그때 1091원 이후 1100원 이하로 내려간 첫 그 날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3원 50전 원화 좀 상승을 한 그런 1101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1100원 이 흐름에서의 행보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상황들 글로벌 불안 요인 여러 가지가 있었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요. 미국에서의 테이퍼링 리스크, 미국에서의 부채 상한선 협상에 대한 문제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로화의 강세 이런 부분들이 엔화의 강세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 역시 상대적인 견고한 그런 흐름들 그리고 원화의 강세 부분 나타났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여타 아시아권 이머징 국가 환율과는 좀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나 남아메리카 지역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나라와도 좀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글로벌 금융 자금 펀드의 어떤 그 유동성, 머니플로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이머징 국가에서 돈은 분명히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너럴 펀드가 있고요. 이머징 펀드 그리고 선진 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머징 펀드에서는 돈은 이제 나가긴 하지만 이머징 내에서 상대적으로 견고한 국가, 안전한 국가 그런 나라들로의 쏠림 현상이 지금 현재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원화 강세 주요 배경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제 펀더멘탈적인 면에서 일단 상대적인 견고함, 다른 국가 대비해서 상대적인 견고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경상흑자, 무역흑자, 이 기조 자체가 지금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그 평가 지금 나오고 있죠.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 오늘까지 외국인 9거래일째 순매수 보여주고 있다는 것.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사게 되면 상대적으로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사야 되기 때문에 원화의 강세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 무엇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때 일단은 외국인들이 1조 8천억 원을 지금 8거래일 동안 1조 8천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원화 강세에 조금 더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 가져봅니다. 이제 문제는요 원화 이제 강세 이제 원화가 강세 갔다가 갑자기 또 약세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화 변동성 요인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불안 요소는 일단 지속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미국에서의 테이퍼링 리스크, 그다음에 부채 상한선, 그다음에 중동발 리스크, 아직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요. 원화의 환율은 결국 외국인의 수급에 의한 영향을 주고 환율 자체가 외국인의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원화가 갑자기 약세로 돌아서게 된다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약세로 돌아서게 된다면 지금 현재까지 보여왔던 탄탄한 외국인의 수급이 급반전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 금리의 여건하고도 그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 지금 이제 금리가 동결될 것이냐, 금리가 인상될 것이냐. 물론 이번 달 금리 동결에 조금 더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만 타국가에서 먼저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나라 환율은 다소간 원고로 좀 돌아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꼭 생각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환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업종, 물론 뭐 IT 업종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 화학, 소재, 경기민감재, 경기방어재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업종이 무엇일까? 자동차 업종과 음식료 업종이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자동차 업종, 엔화의 영향. 오늘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자동차에 다소간의 좀 약세 보였었죠. 일단 오늘은 기술적 반등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 원화의 움직임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고요. 음식료는 다소간 좀 거꾸로 되는 그런 행보 보입니다. 오늘 음식료 조금 좀 힘든 모습, 버거운 모습 나타내고 있는 이유도 환율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환율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IBK 투자증권 박옥희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 얘기 말고 전반적인 다른 증시 내의 포트폴리오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전개 부분 얘기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